지난 10월 시작된 올해 독감 시즌에 발생한 환자가 지금까지 약 620만 명,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여전히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인 가운데 사망자 10명 중 9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금리 고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우려가 고조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철도 대신 트럭으로 운송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전철 내에서 발생한 중범죄가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독감 시즌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벌써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트리플데믹으로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시작된 올해 독감 시즌에 발생한 환자는 지금까지 약 620만 명, 사망자는 약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명의 어린이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CDC 국내 인플루엔자 감시팀장인 리네 브레머 박사는 사람들은 독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 모임이 많아지는 연휴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몇 주간 또는 몇 달간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CDC에 보고된 독감 표본 중 약 76%는 A형 독감의 H3N2 바이러스이고 나머지는 H1N1인데 두 가지 모두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코로나19 및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유행과 함께 독감 시즌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다며 코로나19 방역으로 몇 년간 바이러스 활동이 억제되면서 전염력이 강한 질환과 싸울 수 있는 면역계를 가진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도 우리는 지금 전염력이 매우 강한 세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수주간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독감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독감에 감염된 사례가 늘어난 것도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여전히 하루 평균 300명 이상입니다. 이들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여전히 매일 평균 3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65세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루 평균 사망자 수 2,000명보다는 훨씬 적지만 여전히 독감으로 사망하는 비율의 약 두세 배에 달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신속하게 떨어진 이후 매주 2,000명에서 4,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망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망자 수의 감소가 모든 연령층에서 동등하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사망자의 41.4%는 85세 이상에서 나왔고 30%는 75세에서 84세 사이, 17.5%는 65세에서 74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은 인구의 16%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에서는 9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입니다. 이미 여러 질환에 걸린 상태에서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됐을 때는 사망을 막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겨울철을 앞두고 추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즉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베이징을 비롯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시위를 두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시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 내 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세계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한결같다면서 백악관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 명령에 대해 평화적으로 모여서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내 시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위 활동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평화적 시위 권리에 대한 분명한 지지라고 답하고 지금은 중국 국민과 중국 정부가 말해야 할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입장 발표에서 중국의 시위대 및 언론인을 구금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시적인 요청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력하고 금리 고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과 그동안의 공격적인 인상 속도를 고려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준이 공개한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서도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음 달 13일에서 1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0.5%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킨 총재는 기준금리 고점 수준이 수개월 전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가 금리 고점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부 철도 노조가 잠정 합의안을 잇따라 부결하면서 파업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철도 대신 트럭으로 운송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DHL 글로벌 포워딩의 미주 해상화물 헤드인 게츠 엘리블랜드는 어제 CNBC 방송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는 기술 제품 화물들이 있다면서 맨 처음 철도 파업 가능성이 불거졌던 지난 9월보다는 미국의 항구들로 수입되는 컨테이너가 줄어든 덕분에 트럭 운송 여력에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더 많은 트럭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모든 철도 화물을 실을 수 있을 만큼 트럭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면적인 철도 파업이 벌어질 경우 트럭으로 모든 화물 운송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이 합의안을 잇따라 부결했습니다. 재협상 시한인 12월 9일까지 이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CNBC 방송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철도 화물 운송회사들이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식수 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염소 등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들의 수송을 우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의 명칭을 M두창, M폭스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1년간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두 명칭을 병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성명을 통해 원숭이 두창이라는 명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 1년의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인 M두창과 동시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의 명칭은 특정 인종과 동물 복지에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특정 동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야기한다는 지적으로 실제로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 감염병으로 확산한 지난 8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원숭이 10여 마리가 독살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WHO는 전 세계 4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협의 과정을 거쳐 200개 이상의 제안받은 새로운 명칭들 가운데 M폭스, M두창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도 WHO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을 서둘러 바꿀 것을 제안해왔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전철 내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이용객 수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했는데 범죄 증가 속도가 승객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뉴욕시 전철 내에서 발생한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중범죄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67건과 비교하면 550건, 40%나 늘어난 겁니다. 지난 10월만 보면 뉴욕시 전철에서는 210건의 중범죄가 9월에는 1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뉴욕 전철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5년 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전까지는 전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한 해에 많아도 5건을 넘지 않았지만 팬데믹 이후 전철 내 살인사건은 2020년 6건, 2021년 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는 9건을 넘기면서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겼습니다. 이런 중범죄 급증에 뉴욕주와 시정부는 지난 10월 말 전철역 인근이나 플랫폼, 열차 내 경찰관을 더 많이 배치하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범죄자들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MTA 측은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된 이후 11월 동안 중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의 통계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최근 7일간 발생한 전철 내 범죄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건과 비교해 39% 줄었고 최근 28일간 전철 내 범죄는 193건으로 전년도 205건보다 5.9% 줄었습니다. 올해 고물가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죠. 휘발유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란 기대에 중국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겹치면서 어제 국제유가는 약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는 장중 배럴당 73달러 60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장 마감 직전 반등하면서 배럴당 77달러 24센트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여전히 70달러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1월물 가격도 장중 배럴당 80달러 61센트까지 하락해 올해 1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브렌트유 1월물 가격도 장중 배럴당 80달러 61센트까지 하락해 올해 1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지만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서서히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번진 시위로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선 정부의 코로나19 억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됐는데 시위가 격화하면 경기 전망을 더욱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도 배럴당 75에서 76달러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55센트로 한 달 전 3달러 76센트보다 21센트 떨어졌습니다. 뉴욕주 휘발유 값은 평균 갤런당 3달러 79센트, 뉴저지주 휘발유 값은 평균 갤런당 3달러 7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의 하향세로 뉴욕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16센트 수준의 휘발유세 면제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와이의 세계 최대 활화산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분출에 대비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어제 지질조사국은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 30분께 해발 고도 4,170m에 위치한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나로아 화산은 하와이 제도의 최남단에 있는 하와이 섬을 구성하는 5개의 화산 중 하나입니다. AP통신은 이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이후 38년 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마우나로아 화산의 분화에 따른 용암 분출은 정상부의 칼데라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화산활동 경보를 발령했고 항공기상 코드도 기존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마우나로아에서 분출되는 용암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분출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놀룰루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에는 0.6cm가량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관련 화재 사고가 18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자전거 관련 화재 사고로 140명이 부상을 입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04건의 전기자전거 관련 화재 사고가 발생해 79명의 부상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사고 대부분은 전기자전거, 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 미국인의 흡연율은 지난 20년간 35%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평균 흡연율이 35%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했던 18세에서 29세 미국인은 2019년에서 2022년에는 단 12%의 흡연율을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1명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만 담배를 피우는 셈입니다. 갤럽은 청년층 그룹의 기호식품이 담배에서 전자담배, 마리화나로 옮겨간 경우가 많다는 점이 흡연율이 떨어진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욕공항이 올해 불법 총기 압류 건수에서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공항은 올해는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불법 총기를 수화물 가방 등에 넣고 있다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건수가 1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2022년이 한 달 이상 남아있고 연말에 이용객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뉴욕공항 불법 총기 압류 건수는 올해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공항에서는 총 14건의 불법 총기류가 압류됐습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이 올해 장학금 수상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5,000씩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앤드류박 장학재단은 올 장학생 심사에서는 성적 외에도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각오와 한인사회에 대한 헌신, 봉사정신이 잘 드러난 에세이를 작성한 지원자들이 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앤드류박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거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지만 저녁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